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국정쇄신, 그 첫 단추인 인사쇄신이 일주일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추천을 받기도 했는데요.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다시 유력하게 거명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8일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나 최소한의 외교안보 일정들만 집무실에서 진행하며 후임 총리를 비롯한 참모진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야권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결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얘기가 잘 통하고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사람, 그럼 장제원 의원밖에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 의원은 측근 중에 측근이라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말씀을 좀 과하게 드리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패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실 내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참담하지만 당내 친윤 세력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제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장 의원을 비서실장에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덕담처럼 오갔을 수는 있지만 만남 자체가 총리직 제안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도 제안받은 걸 부인하면서 오히려 총리 후보에 김한길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참패 뒤 인적 쇄신부터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만에 11%포인트가 급락한 2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후임 총리 지명자와 비서실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최상병 특검법도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이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한 경우 정부가 초과량을 사들이도록 한 법으로 민주당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명분으로 들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고쳐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법사위로 넘어갔던 개정안은 그대로 2달을 넘겼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묶인 법안은 해당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며 회의에 불참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정부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해 차익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역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총선 승리 뒤 쟁점 법안 처리에 부쩍 의욕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선구제 후 보상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권력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과 외압 행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차지한 법사위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한미일 세 나라 재무장관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 담긴 문구입니다. 급격한, 심각한이라는 표현까지 넣어 최근 달러 대비 원화, 엔화의 가치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세 나라가 공감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실물 경제 불확실성에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수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상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결정에 가급적 정부 개입을 꺼려하는 미국 정부로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As Treasury Secretary, a key priority of mine has been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with allies and partners.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달러 강세가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거라는 전망이 작용했을 뿐이지 고금리 기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던 2022년 중반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 상황에 따라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We are also relying on the FX intervention to smooth out this volatility, and we have resources and also tools to do so. 아울러 시장의 기초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의 환율 변동성은 과도하다는 말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을 크게 늘리게 된 6개 국립대학의 총장들이 증원 인원을 최대 절반까지 축소해서 뽑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의대 증원 규모를 스스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건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북대와 충북대, 경상국립대 등 전국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장 25년도 입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정은 됐지만 모집 정원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번에 이들 대학에 배정된 의대 증원 인원은 모두 합쳐 598명입니다. 이 증원 규모를 축소해 절반 수준인 299명, 그리고 원래 증원안인 598명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입시 계획 변경이 이달 말 끝나는 상황에서 스스로 증원 축소라는 대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다만 이 건의안이 현실화되려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가 정한 정원을 대학이 줄여 제출하면 심사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에서 20명 안팎의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희 단체에서는 대표를 추천하기로 하고 내일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지만 정작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현안을 정부와 1대1로 논의하길 고수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원점 재검토가 먼저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난주 끝난 총선에서도 여야가 앞다퉈서 저출생 대책을 쏟아냈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런 지원에서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그저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정혜인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반려동물 분양 전문점. 방과 후 2명의 아이들이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 모였습니다. 너 숙제 30분 있기야. 세 아들의 엄마인 한상미 씨는 아이들을 맡길 돌봄 서비스를 알아봤지만 맡아줄 돌봄 인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짧게는 아예 구해지지도 않고요. 한 달 동안 이모님 4번이 바뀐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 가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임대료 부담도 벅찬 탓에 아이가 아파도 가게 문을 열고 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문을 하루 닫으면 이게 바로 그 달에 타격이 있으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플 때 그냥 여기다 눕혀놓고 여기서 있으라고 하고 얘네를 케어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시작한 거였는데 얘네 케어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직원 20여 명 규모의 가방 제조업체.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을 위해 출근 시간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를 전담하고 추진할 사내 인력이 부족해 결국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저희한테 생각보다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시간 쓰는 것보다 빨리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10인 미만 사업체의 23%는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은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600만 명 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배제돼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는 게 잘 없는 게 문제거든요.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 후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맡겨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게 부족했었던 상황이에요. 결국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돌봄 인력이 대폭 확충되지 않는 한 지금의 저출생 대책 수혜자는 일부 대기업 직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